공화당이 추가로 재정을 삭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아무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오늘 12월 초까지 6주간 부채 한도를 임시 증액하는 방안을 확정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제안한 단기 부채 한도 증액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정치권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타결 기대감에 다우지수가 15,000선을 회복하는 등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323포인트, 2.18% 급등한 15,12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며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스탠다드&포어스 500 지수도 2.18% 상승한 1,692포인트로 마감해 1,7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전 주에 30만 8천 건은 물론 시장 전망치 31만 건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 4분기에 주당 순이익 1.51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메모리 칩 가격 상승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5% 늘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엘피다 메모리 등의 인수를 제외한 주정 순이익은 기대를 한회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의 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가 전일 대비 1.46% 오른 6,430에 거래를 마쳤으며 독일 닥스 30은 1.99% 오른 8,685포인트에 프랑스 카크 40은 2.21% 상승한 4,218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연준의 양쪽 완화 조치를 꾸준히 지지해왔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0월 중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셧다운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해 받아볼 수 있었던 지표까지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디폴트 모면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죠.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기대했었는데 나름대로 공화당 내에서도 입을 맞춰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는데 바로 그 입을 맞춘 내용이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죠. 바로 12월 초까지 6주 정도 한시적으로 임시로 부채 한도를 증액해주겠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제시를 한 것인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2%대 랠리를 보이며 올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블룸버그 속보로 들어오는 것을 반영해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 하죠. 만약 이 소식이 정확한 보도라면 우리 증시 반응은 뉴욕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겠다라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아주 급등했는데 간단하게 오늘 글로벌 증시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전일 옵션 만기였는데 2천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비차익 위주로 꽤 많이 나왔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일 만기 날이었는데 리뷰도 좀 도와주시죠. 예, 어제 그 만기 날이었죠. 만기 날이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양쪽 다 죽어버리는 우리 개인들만 싹 죽어버리는 그런 양면성을 보이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보다 좀 잠잠한 것 같았지만 굉장히 개인들의 콜옵션과 풋옵션 양쪽 다 전면하는 그런 상태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도 거기서 공부했지만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미국 양적 완화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한 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밑도를 빼서 윗도를 얻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미 글로벌 증시가 여러분 아저씨 201평이 닿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등의 국면이 왔는데 제가 볼 때 양적 완화 어쨌든 간은 뭐 합의가 될 걸로 보는데 합의된다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일단 저는 헤드앤숄더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주가는 하방 한번 이탈할 걸로 보는데 그 이탈의 반발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제 4대 지수가 거의 다 201평이나 61평에 대해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어제 이제 영국 지수죠. 영국 지수도 그렇고 도이치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수들인 듯한 도이치 지수하고 니케이 지수만 조금 틀린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주식이 하락폭에 의한 뭐 호재 찾기에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에 개인들이 전멸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폭등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나 제가 볼 때는 저희 뭐 그 고집된 거는 좀 알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반대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김치국부터 마시고 너무 확인된 호재로 주가가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게 타협이 되는 그 순간이 꼭지 같아요. 꼭지 같은데 오늘 주가가 일단 마치면은 조금 갭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갭 상승할까 저는 15포인트 고점 전후에서 주가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점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돌파 갭을 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그 이런 모양으로 끝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만약에 이 지지부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지금 이 자리가 거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평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제 17하고 26평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이 평 자체에서 어제도 보시면 17위평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11위평과 21평 쓰시는 분들은 17과 26일2평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 보시면 지그재그파에서 주가가 이제 플립형파도 나왔습니다. 플립형인데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쯤 할 것인가 볼 때 우리가 보통 이 100의 100이 아니고 실제로 조정파를 빼면 실제로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에 38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피봇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피봇이 이번 주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주가 자체가 이제 2025 정도 여기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상대로 이것도 여기 찍더라도 주가는 종가는 제가 볼 때는 피봇의 고점인 2010 전후에서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2025 이상에서 계속 끝나가지고 아래 꼬리 달고 위로 끝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만약에 윗꼬리 달고 주가가 2010포인트 쪽으로 간다면 주식은 제가 볼 때 단기 꼭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센식층 여러분께서는 고점 매도하는 게 현명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 팔면서 아니면 갖고 있는 거 계속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일단 한번 주가가 꼭지에서 대량 거래되면서 주가 상승하실 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쉬어가면서 보유를 해락했는데 갖고 있는 것도 한번 정리하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한 그 시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은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의 상승에 때문에 올랐습니다. 기준선의 상승 자체가 이제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기준선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상승이 조금 더 있어요. 있지만 오늘이 단기적으로 한 3, 4일 쉬어가는 마지막 날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구름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밑에 아래쪽에 이제 기준선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동반했지만 횡보로 동반했습니다. 그러면 위쪽 상승은 과연 주가 상승 쪽으로 갈 것인가 하락 쪽으로 갈 것이냐 볼 때 오늘 주가 하루를 보지 마시고 저는 하락 쪽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2018의 신고가 개념이 필요한데 신고가에 그것도 꼬리 말고 몸통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워낙 상승하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에 데드크로스는 주가의 하락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면 속임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몸통 아래 꼬리 달고 신고가 갭 상승은 되지만 갭 상승하지고 위가가 아래쪽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께서 현금 아래 줄여가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엘리어트 파동 특가
12강 이제 상패를 냈는데요. 빈자석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편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12시 하니까 일리어트 파동 하편 밤 9시에서 12시 들으실 분들은 서울경기가 저에게 전해주시면 인터넷 강좌로 하니까 집에서 앉아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매물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저항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선물이 굉장히 극적이었죠. 선물이 어제 그 전날의 상승에 비해서 오늘 뭐 선물이 뜨면 제가 볼 때 한 3P 정도 뜰 것 같아요. 뜨지만 그 3P 자체가 266이거든요. 266이란 선물 같은 거 밴드 하방이타라는 상방이타라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주식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김치국물을 너무 일찍 마실 필요가 없는 그런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 순간의 틈새에서 고점 매도 후에 재부합 일단 대매수하는 시점을 한번 보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역시계 옥선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역시계의 중심이 263.50까지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종가입니다. 종가가 3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263.50에 한 이 정도 265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265 이상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선물 가격이 한 가격대에서 집중돼 가지고는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제자리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더라도 갭을 갭으로 상승하면 갭으로 상방향으로 매야 된다. 상방향보다는 다시 갭을 하방향으로 매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매물대에서 주가가 거의 어부지리로 거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남들이 존닥할 때 좋은 호재 나왔을 때 그럴 때 주식을 파는 그래서 여름에 모피 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장 자체가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여러분이 당황할 만큼 좋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는 종목이 간다 하지만 가는 종목도 거의 3파 상승에 다 더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럴 때에서는 먼 산을 보면서, 또 하나는 주가가 좋을 때 금융거래가 사고가 나는, 이번에 동년같이 사고 나는 이럴 때 꼭 주가가 9부에서 8부에서 9부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 보시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풋을 오랜만에 1조 정도 걸었던 부분, 그리고 고객의 특임이 지금 15조 너무 줄어든다는 부분, 그리고 종가의 주가가 계속 요즘 약한 이유가 신용이 너무 많다는 부분, 그리고 원화의 강세가 1,100원 이하에 갔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여행과 여행 갔다 와서 물건 많이 사는 것과 주말에 주말에 주식 많은 거는 주말 연속곡이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연속곡을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굉장히 줄이는 그런 효과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최근에 여러분 동안 거의 한 달 반 동안 계속 쉬어가자 같은 시황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 말을 들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추석이 빨라가지고 요즘에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답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여러분 슈퍼에 가셔서 사과 사실 때 제일 흠 많이 나는 종목 그 사과를 꼭 사시고요. 요즘 고추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추값도 폭락했다 갔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김장을 몇 폭이 더 담가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속전남 신창원입니다. 류혁준 씨가 급등했지만 기술적 성격이 크고 무엇보다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린 것 같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갭상승하겠지만 선물도 마찬가지요. 갭상승 이후 밀릴 가능성이 크니까 고점에서 매도하거나 혹은 쉬어가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최명성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한솔재지입니다. 종이 및 목재 관련 기업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이인이시 17%, 국민연금관리공단 10%, 외국계 자산운용사 5%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인쇄용지와 백판지 등 특수용지들을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로서 아톤재지 인수 2011년 2월에는 대한페이퍼텍을 인수해 골판지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현재 국내 인쇄용지 업체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국제 펄프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적 호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솔 개발 조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부 리스크는 대폭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계속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9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3개월 동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됩니다. 신용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11,850원 근처에서 아래 위로 한 두 번으로 나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 한솔재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벌써 이 코너 진행한 지 2주째로 접어듭니다. 추천받은 종목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제부로 종가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삼성전기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이 밖에 특별히 언급해 주실 리뷰 종목이 있으신지요? 네, 요즘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종합지수를 보면 약 3주째 횡보 및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우량한 주식, 좋은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 주식도 횡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LG 생활건강이 됐든 삼성전기가 됐든 들고 가면 수익이 나옵니다. 오늘 그 제일기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은 대주주가 삼성물산,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신탁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광고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3,600%로 초우량적인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우량주가 계속 횡보 중인데 제일기획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고요. 어제 미국장이 폭등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1년 은행 이자가 1년을 참고 기다려야 3%밖에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약세일 때는 주식도 한두 달 기다리면은 어떡합니까? 기다려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성공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 워런 버핏도 1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사람은 매일 단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평균 수익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71조 원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차분히 주식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병원 3층에 있는 주원투자에서 강의를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꼭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기획 목표가 500원 정도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시장과 함께 좀 쉬고 있지만 느긋한 마음을 갖고 투자해보자라는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오늘 종목 한솔재지까지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제가 오늘 좀 활기차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소원을 말해봐 2주차인데요. 벌써 2주차 만에 80% 이상의 저희가 수익을 봤습니다. 다 이두코 멘토님 덕분인데요. 제가 아침 출근길에 요즘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몸 좀 녹여보고 싶은데 텀블러가 너무 필요했고요. 그리고 가을기가 되면서 입술이 참 많이 건조했습니다. 그래도 립밤이 필요했는데요. 이두코 멘토님이 80% 이상의 수익을 받으신 덕분에 오늘 제 테이블 위에 이 텀블러와 립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렌치 코트도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직 제 눈에 들어오는 트렌치 코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보류해뒀습니다. 이상으로 어떤 리스트가 남아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 곳간이 이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립밤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텀블러까지 구매했습니다. 이 빈 곳간을 이제 수익률을 높여서 좀 더 가득 채워볼 텐데 이제 이두코 멘토님의 힘만 남았습니다. 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그리고 국보디자인 어제 매도를 했죠. 그리고 현재 남은 포트는 테라세미콘 20%의 비중 담고 있고요. 현금 80%입니다. 립밤과 텀블러 총 8만원가량 구입을 했는데요. 현재 남은 현금 2,300만원 정도고요. 손익이 82만원 정도 손익을 봤습니다. 수익률은 2.9%인데요. 이 수익률은 3.2%였는데 저희가 첫 위시리스트 구매로 2.9% 수익률 현재 보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립밤과 텀블러 구입으로 한 8만원가량 사고 난 후에 포트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실 분 모셔보죠.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로 산 이 립밤으로 화장을 했거든요. 어때? 좀 달라 보이나요? 아, 예. 네. 좀,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얼마짜리라고 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립밤과 텀블러 모두에서 약 8만원가량 구매를 했는데요. 이 곳간이 텅텅 빈 만큼 이제 어떤 물품으로 채워 넣을지 고민이 되는데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현재 지수를 보니까, 네. 어제 다우지수도 그렇고, 유럽 주식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붉게 물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혜린 양 립밤에는 어떤 상당히 좀 수익에 대한 갈망이 좀 더 묻어있지 않나.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기분이 좋고요. 립밤을 취득한 만큼 오늘 우리 포트에서도 좀 긍정적인 좀 상황이 나와줘야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근데 혜린 양, 근데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트렌치 코트는 좀 언제쯤 입으실 생각이신가요? 제 백화점을 가봤는데요. 아직 썩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포트에 이제 테라세미콘 하나 남았잖아요. 요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라세미콘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두 종목을 일단 수익 실현을 했죠. KCC하고 국보 디자인하고 두 종목을 수익 실현했는데 어느 정도 잘 수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개파락하면 수익 실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안정된 상황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6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국보 디자인은 61선과 121선이죠. 중장기평선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중기적인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짧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일단 해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국보 디자인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게 지금 한 종목이 남아있죠. 바로 테라세미콘인데 제가 테라세미콘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의 위치가 현재 돌려 세울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눌림이 나와준다면 눌림 매수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항상 유심히 보면서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어떤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상당히 익사이팅한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시가가 한 2.5% 정도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테라세미콘뿐만 아니라 상보라든지 아이컴포트, DGI 최근에 탑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폭이 나와주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구간에 들어온 만큼 61선이 우하향하는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이쁜 차트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61선을 일단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종가는 그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플렉서블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가파르게 움직였던 게 사실이고 급등전 서치매한 것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는데 현재 보면 섹터는 상당히 좀 잘 골랐지만 종목이 약간은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종목들이 움직여줄 때 함께 움직여줘야 항상 모멘텀,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정석인데, 이 테라스미콘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모멘텀이 상존해 있지만, 약간은 약하게 상승하다가 약하게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도 투입됐다는 점에서는, 약발이 좀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실질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안정된 매출 구조가 나와준다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을 할 때 조금은 길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일단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16,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파락 출발을 한다면 바로 수익 시장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보합이나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되돌리는 파동이 또 한 번 나와준다면 목표가 부분까지는 일단 설정하면서 시장과 함께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테라스미콘 개파락 출발 시 매도하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신규 종목은 없는 거죠? 네, 일단 오늘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략해야 될 종목들은 없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눌린 매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악재가 나왔을 때 뭐 미국의 신용등급이라든지 강등이라든지 유럽발 위기라든지 시리아 사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악재에서도 결국에는 되돌아보면 지금 지수 때는 2,00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마다 눌린 매수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개인들이 상당히 좀 휘말리게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금들이 개인들이 매도 하나 놓치고 매도하려다가 또 놓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 조정 시에는 내가 생각했던 종목들 또는 매수하고자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매수에 놓친 종목들 위주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에는 좀 변함이 없고요. 다만 현재 뭐 구체학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듯하지만 이걸 또 언제 악재로 민감하게 좀 내보일 수 있는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대응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한 2종목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적극 매수를 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나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진단까지 감사합니다. 이두코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마지막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스미콘 20%, 현금 비중 80% 담고 있습니다. 테라스미콘 매수가 15,5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개파락 출발 시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82만 원의 총 손익 보고 있습니다. 2.9%의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제 포트에 모두 빨간불을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상의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안한 단기 부채 한도 중회관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맞다라는 보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셧다운을 완전히 끝낼 만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유라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오늘 갭상승 이후 밀릴 가능성이 확실히 커 보이는데 대응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우리 증시 반응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